네, 안녕하세요. 하승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어린이 키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잘 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키 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어린이 청소년기 성장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은 계속되는데요. 만 2세까지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1차 성장기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 다시 급격한 성장, 두 번째 성장기가 옵니다. 그래서 2차 성장기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때 성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영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러니까 유전적 인자, 즉 이제 부모님의 키가 미치는 영향이 23%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이 31%고요. 그 다음에 운동 20%, 수면 16%, 환경 16%, 기타가 10%라고 나와 있는데, 이제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환경 호르몬, 그 다음에 우리 그 자녀들이 섭취하는 그런 음식들, 비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기타 10%에 해당되는 것이 성조숙증으로 인한 성 호르몬의 분비,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 저하라든가 이제 성장에 이제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.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대가 이제 숙면을 취할 때,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때입니다.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. 네,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과 숙면, 그리고 이제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이 분비가 많아졌을 때 비례해서 성장 호르몬도 따라서 분비가 많아지고요. 혈당이나 당분이나 포화지방산이 적을수록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당분이나 뭐 그 지방산,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. 수면 시간과 성장 호르몬을 보면, 네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잠자리에 들어서 2시간 이후에, 그 다음에 3시간, 4시간 그 사이에 이제 가장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돼서 이때 이제 성장이 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성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. 또 운동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운동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30분 이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.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운동 끝난 다음에 한두 시간 안에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운동 강도와 성장 호르몬의 이제 분비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요. 네,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성장 호르몬은 많이 분비가 되는데,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안정시보다 25배까지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이제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인데요. 성장판은 이제 큰 뼈의 양쪽에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하는데, 이 부분을 잘 자극을 해줘야만 성장판의 그 연골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뼈가 길어지면서 이제 키가 크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. 도움이 되는 운동은 뭐 스트레칭, 달리기, 수영, 자전거, 축구, 농구,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운동들이 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키가 안 큰다라는 그런 속설을 믿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키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근육이 이렇게 많이 생성될 정도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2019년도에 그 진행된 조사 결과를 보니까, 네, 우리나라 그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 수면 시간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고요. 그 다음에 수면의 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도 네, 부족합니다. 그래서 학교 정규 체육 시간 외에 네, 운동 시간 전혀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3.1%나 되고, 고학년이 될수록 중학교,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네, 충분한 그런 여유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어떻게 이제 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간단하게
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그 뇌 하수체에서 뇌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.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서 간 등과 같은 조직에서 이제 성장 인자를 만들어냅니다. 이 성장 인자가 이제 성장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이제 성장판으로 이동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야만 성장이 진행되는 것이고요. 성장 호르몬, 성장 인자, 뭐 성장 단백질 다 중요하겠죠.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단백질을 운동 후에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,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하고 세포 분열을 돕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아르기닌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아연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아연이라고 하면 워낙 다양한 기능성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이제 면역 미네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장 미네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아연의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. 이 논문에 보시면 여기 그 징크라고 되어 있는 게 아연이고요. 그 다음에 아연이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성장 인자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성장을 저해시키는 그런 그 질환들이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소화기 허약증, 뭐 소화장애, 정신계 허약증, 스트레스 불면, 또 호흡기 계통의 뭐 감기, 기침, 뭐 편도선, 천식, 아토피 등과 같은 이런 그 질환들이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면역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면역과 성장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신데요. 실제로 면역과 성장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면역력이 떨어지면요, 당연히 성장도 저해가 되고요. 또 성장이 잘 안 되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. 그래서 면역과 성장은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면역과 성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면역력의 70에서 80%를 담당하고 있는 이 소화기관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장관 면역이라 그래서 소화기관이 튼튼해야만 튼튼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이제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뭐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, 이 염증성 장 질환에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과 같은 이러한 그 질환들이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이 성인 환자들에게 나타나면 뭐 설사나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, 이런 유장관의 불편한 증상 없이 성장 장애만 그런 유일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의 흡수를 저해하기도 하고 음식을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식생활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. 이제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은 체내에서 영양소 대사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 분비가 되는데, 이러한 물질들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. 장내 미생물의 변화, 식이섭취의 변화, 위생 상태의 변화 등이 이제 장 점막의 면역 체계를 변형시켜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, 장이 튼튼해야만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한 거고요. 염증성 장 질환이 줄어들면서 성장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.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, 어떤 영양소가 떠오르시나요? 지금 생각하신 영양소가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성장과 면역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또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앞서 보셨던 IGF-1 이게 성장 인자 기억나시죠? 이 성장 인자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T 조절 세포가 있고요, T 작용 세포가 있습니다. 이 상태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상태인데, 그림을 보시면은 T 작용세포의 숫자가 훨씬 많죠. 면역력이 쓸데없이 과잉이 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IGF-1 성장 인자, 성장 조절 인자가 이제 작용을 해서 그 비율을 이제 바꾸는 거죠. T 조절 세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 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 성장과 면역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장에 필요한 3대 영양소라고 한다면 칼슘과 철분과 단백질, 이렇게 세 가지를
3대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영양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 성장기에 좀 부족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. 칼슘의 경우에는 1, 2세 때에는 권장량의 82.4%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또 68.5%로 적어지고요. 또 어린이 청소년 단계를 거치면서 더 이제 그 권장량 대비 섭취량이 더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칼슘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단백질은 뭐 골격 성장, 조직 발달, 또 효소나 호르몬 합성에 필요하고,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.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철분이 부족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되고, 또 단백질 중에서 콜라겐 합성할 때 비타민 C, 구리 같은 영양소 필요하고요. 비타민 A는 세포 분화와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활력 넘치는 그런 생활 하는데 운동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겠죠. 또 아연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경우에는 부족했을 때 성장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칼슘도 중요하고 또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D 꼭 기억하셔야 될 영양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성장기에는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서 비타민, 미네랄, 그리고 면역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서 보셨던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러한 영양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성장의 그런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스케몬의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. 어린이 시기에는 거의 이제 성장 안 하다가 청소년기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부분이 이제 성 발달 곡선이고요. 이제 생식형 발달 곡선이고,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영유아 때 거의 다 발달하고 이제 어린이 시기부터는 이제 발달이 둔화되는 부분을 이제 신경형, 그 뇌 같은 경우에 해당되죠. 두뇌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6세 이전에 다 발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DHA와 같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시켜 주어야 하고요. 림프형, 그래서 이제 면역에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에서 청소년기 넘어가는 시기에 거의 성인 대비 200%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가 이제 성인기에 다시 100%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신체 성장의 경우에는 그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체 성장 그런 곡선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아기, 유아기 때 1차 성장기가 오고 이제 청소년기 진입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2차 성장기가 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급격하게 성장이 진행되는 시기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급성장기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급성장기 때 영양소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우리 자녀분들의 키가 잘 클 수가 있는데 급성장기가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. 개인마다 다 틀리게 됩니다. 우리 아이가 언제 급성장기가 진행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각각 우리 자녀들별로 아이들 그 신체 특성별로 먼저 성장기가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성장기가 오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 1, 2학년 때 방학 지난 다음에 뭐 30cm가 컸다 그런 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이제 급성장기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영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네,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, 가장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면역과 성장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. 그리고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운동과 숙면, 그리고 중요한 영양소에는 프로바이오틱스, 네, 그리고 단백질, 비타민,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. 네, 성장 억제 요인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. 네,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피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가 영양 과잉으로 인한 비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공부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생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소화기관 건강 항상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소화기관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별로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스트레스 호르몬,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 성장 호르몬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. 네, 그리고 수면 부족, 운동 부족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어린이 키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우리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관리 방법들 또 피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